안녕하세요. 제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보거나 기억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면 당신은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오 로그인 이야기를 계속 탐색합니다. 만년 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위를 둘러보고 루썽루썽 종사가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홍옥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급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끄는 그 사람은 금발형이고 당신은 그녀를 보고 당신은 당신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루비는 아무리 봐도 무릎을 꿇은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호문대장이 한 젊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천진하게 로승을 바라보며 왜 무릎을 꿇었느냐고 물었다. 지휘복을 입은 철이는 낮은 목소리로 경계하며 말했다. 설마 이 금발에 푸른 윤을 가진 사람인가? 이 얼굴은 보기에 매우 이상하다. 아마도 그는 젊지 않을 것이다. 왜 이것은 매우 이상하다. 회색 머리가 갑자기 소리를 내어 이 어른이 이미 가셨는지 궁금했다. 응, 금발녀가 놀라서 말했다. 그럴 수 있어. 몰라.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루비에게 돌아와서 물어보니 너무 급했어. 너 최고급 대종검사 못 봤어? 그런 긴장한 표정 없어. 농담도 안 하고 두 팔 벌려 로승에게 큰 소리로 소개했어. 바로 이 로승 어른이야. 금발 오빠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 젊은이가 아니었어요. 다들 혼란스러웠지만 몰랐어요. 젊은 얼굴 때문에 그는 금발방에 있는 유일한 여자의 앞에 가서 다급하게 홍옥이라고 불렀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가 이렇게 젊은데 어떻게 비집고 다닐 수 있겠어요. 결국 이것은 나이가 문제라서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녀는 어색해서 우물쭈물하며 몇 마디 했다. 너무 길게 말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가 쉬어 울렸다. 모두 몸을 돌려 료씨의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번거로움은 비켜났다. 노부에게 위험을 줄 정도로 위험을 주어 모두 그를 쳐다보게 했다. 새까만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양쪽에는 중령의 삼촌, 장군이 있었다. 그들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정군을 내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방 안의 군중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왼쪽의 엘리트들은 눈이 이미 허전해졌지만 감출 수 없었다. 눈 속의 경험, 신발 소리가 끊임없이 로승에게 접근했다. 마지막에는 그의 앞에 멈추고 곧장 소리쳤다. 콸콸. 오성상장 하정군 어른이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신을 영웅출 소년이라고 칭찬했지만 로승의 얼굴은 차갑게 보였다. 그는 새로운 사람의 신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줄곧 이 이름을 고려하고 있다. 오성상장은 지위와 신분의 상징일 뿐 아니라 동부군구 최고 전력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로승 앞에서 껄껄 웃었다. 우리 동부군구에는 또 12성 상장이 한 명 더 생겼는데 한 최고의 대종이 주동적으로 손을 내밀어 노부를 끌고 정군에 내려갔는데 로승 대종을 만나주십시오. 한마디 한마디 모두 겸손과 위안을 드러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떠들썩했다. 정말 그의 대종 최고의 12성반이 힘이었다. 마치 깨진 시장처럼 소란스러웠다. 정말 불가상의했다. 세상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경지에 이르렀는데 아직 20살도 안 된 로승이 손을 뻗어 정군의 손을 잡았다고 한다. 얼굴은 여전히 담담하게 상장에게 인사를 하고 말투는 오르락내리락하며 마치 고위층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소리쳤다. 맙소사, 이런 쿨하고 평화로운 위장, 나는 마비될 것 같았다. 아마도 그 결심한 젊은이 조로승의 손을 주무르지 않거나 내가 이미 사람을 파견하여 6대종의 수속을 안배한 이상 나는 공운 포인트를 계산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제 내 사무실에 와서 차를 마실래. 로승은 단지 이 오래된 연극을 빨리 끝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웃었지만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하자면 하상장이 나를 며칠 쉬게 초대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대답하지 못하게 해줘. 로승은 물러나 다른 사람들을 뒤로하고 돌아섰어. 이런 다양한 표정을 가진 사람들이 로승을 보면서 만족스럽게 기뻐할 수 없어. 19세의 손자, 내가 더 큰 전설이나 자금이 부족해. 이 악덕 능력자에게는 단지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다. 로승의 모습은 바람처럼 휘몰아쳤고 이번에는 동부군영이 우리가 드디어 오래간 소망을 이룰 것임을 알았다.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무숙한 구급 주요 무장의 얼굴에 로승이 평온한 미소를 지어야 한다. 이 소식을 대장에게 전해야만 한다. 그는 분명 기뻐할 것이다. 갑자기 하중군이 뒤에 있는 주황머리 소녀에게로 돌아서 말했다. 최근 몇 일 동안 루썽의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최근 루썽이 군영에 들어왔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설명하고 의문이 있다면 나에게 물어라. 하중군은 직접 명령을 내렸다. 그런 속도로 홍옥이가 고개를 숙인다. 내 얼굴에만 신경을 쓰다 확신하라. 우리는 분명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홍옥의 청춘의 아름다움을 전부 드러내었다. 상층장의 예리한 눈빛은 빠르게 이해했다. 그는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 점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바람처럼 구름이 지나가듯이 하중군은 홍옥을 지나치면서 여전히 6명이 주요 군인의 잠재력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다. 홍옥은 자신의 가슴에 눈길을 돌리고 있었으며 부끄러워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녀의 딱 맞는 드레스를 보든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승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나는 만족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녀의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소문을 탐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층은 강을 따라 걷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홍옥을 막아서서 서로 빨리 이야기하라고 했다. 로성의 이야기가 빠르게 전파되어 9번 전선에서 심지어 전 동부 지역에서 확산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 로승의 시선은 이제는 앞쪽의 병영구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2명의 병사들이 온통 지휘관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의풍당당하다. 이 병영구역은 내 전생의 어떤 코미디 영화와 닮았는데 조금 작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급스럽다. 경비병도 3급, 4급 초급 병사만 있다. 로승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발걸음을 섞어졌으며 경비병들도 자세히 보지 않았다. 방금 전에 그들은 어떻게 나에게 인사했는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안으로 들어가자 산에 있는 높은 키 아름다운 사나이가 정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무대인 나는 왕난입니다. 이 병영은 크지 않지만 9번 군영의 상위 5위에 속한다. 특수 군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왕난과 내부 사람들은 로승을 엄숙하게 환영했다. 그들은 마치 큰 성의 가정부처럼 주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으로 손을 가리킴으로써 왕난은 군대가 또한 대인이 시간이 되면 가서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승에게 전화기를 건네주며 그것은 정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 이건 바로 가져라. 로승은 기뻐하며 웃었다. 나도 전화기를 바꾸고 싶다. 이 스마트폰은 분명 정품이다. 왕난은 가볍게 문을 열고 여전히 머리를 숙이며 대인을 방해하지 않고 계속 가봐라. 저녁 식사에 대한 점수는 모두 너에게로 바뀔 것이다. 로승은 앞으로 물러나라고 한 사람이 그가 혼자 건물의 뜰을 빙빙 돌아다니다가 잠시 전에 부여받은 여종 복장을 입고 가운데 두 갈래로 머리를 묶은 금발 소녀가 루대인을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고 요리사에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여종은 내라고 대답하자 잠시 후 식탁 위에는 밥, 생선, 채소 등이 가득 차 있었고 로승은 10분 만에 씹어먹었다. 그는 오랜만에 굶주린 듯이 먹어 얼굴을 밀어넣고 식사 도중 아무런 미심쩍은 표정도 없이 그릇을 비워 탁자에 툭 던지고 다음 요리로 넘어갔다. 그는 씹는데 차창이 옆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로승은 흡입하며 자신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았다. 마침내 가공식품이나 이상한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어져서 미각을 잃을 위험이 없어 보였다. 힘을 강화하는 것 외에 음식만이 청년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았다. 로승은 이렇게 만족한 모습을 지으면서 어떤 종류의 빵을 찾아봤고 식탁 위에 있는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니 번호 3에는 가족, 사랑, 동정이라고 적혀 있었고 상류층이 집으로 돌아가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었다. 로승이 동력을 얻을 때마다 그룹 채팅방에 다수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메시지도 있었는데 내남매의 장난기 많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중 로승은 각종 감정을 느꼈다. 오빠, 나 곧 2급 무술가로 승급해. 아직도 지난번에 말한 도시무술대회에서 1등이야. 매일 멍청한 녀석들이 도전하러 오는데 나의 능력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만하며 죽을 거야. 로승이 메시지를 읽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는 엄마도 있었다. 로승이 답장을 보내자 최근에 바쁘게 임무를 수행해서 평소처럼 전화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동생에게 빨리 답장을 보내자 오빠도 답장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 나 너를 찾고 있었는데 네가 사라진 줄 알았어. 그래도 하트를 쥔 토끼 사진을 보냈어.
그리고 몇몇은 개인적인 편지로 내려와서 첫 번째 장난꾸러기 동생 로승쌤의 문자를 봐 애가 계속 이런저런 감정들을 다 겪어봐. 오빠 나 중학교 간다. 지난번에 네가 말한 무술대회 기억나? 나 1등 받았는데 짜증나. 맨날 바보가 도전해나 실력도 없고 날뛰고 난리 나. 오빠 나 요즘 너무 때려요. 며칠 동안 문자 못 봤어. 엄마가 설날 돌아오면 로승이가 닭장 좀 눌러봐. 모든 애들이 누워서 문자하고 일이 바쁜지 없어진 줄 알고 사진 한 장 보냈는데 토끼 한 마리가 하트를 들고 화면에서 뛰어올랐어요. 여기저기 당근이 널려 있어서 변태적으로 보였어요. 가족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아니, 곧 아빠 문자를 봤어요. 경박한 딸에게 욕하지 말라고 일깨워줬어요. 아들 6이 혼자 밖에서도 조심해야 해요. 호수에 있는 백년화 대표는 엄마 거예요. 그냥 친구한테 축복을 보냈어요. 그런데 장미꽃 한 송이가 너무 달아요. 침대에서 산소를 호흡하다. 그가 빠르게 클릭하자 탈륜군의 첩보이 같은 터너스 소년의 얼굴이 나타났다. 메시지 아래에는 군영지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에는 세 남자가 있었지만 로승의 시선은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갔다. 로승은 아름다운 소리로 너 돌아왔어라고 말했고 빠르게 클릭하여 신들린 눈에서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을 달고 얼마 후 노신이 보낸 단 한 문장의 메시지가 있었다. 로승, 우리 돌아왔다. 로승은 빠르게 클릭하여 탈륜군의 첩보이 같은 터너스 소년의 얼굴이 나타났다. 메시지 아래에는 군영지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에는 세 남자가 있었지만 로승의 시선은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갔다. 로승은 이미 흐릿해진 화면 밖을 본다. 그는 의도적으로 사진을 확대하여 눈에 띄는 티 없이 눈을 고정시킨다. 그러나 눈을 사물에 전혀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탈륜의 트랜스에게 흥미를 느끼게 했다. 몇몇 승려들이 전선에서 돌아왔다. 다시 친구 목록을 확인하러 나가서 너무 많은 메시지 때문에 읽기 어려웠다. 로승은 약간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정 계정을 골라내고 유일한 계정 이름은 동정 눈사람이었다. 그때 그녀의 짧은 메시지가 팝업되어 로승은 빨리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을 더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그녀가 바쁘게 보이는 듯했다. 로승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전대회 이후로 그녀가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아마 그녀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핸드폰 배터리가 소진된 것 같다. 로승은 실망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낀다. 그는 자신과 동정 눈사람 사이의 현재 관계가 조금 이상하고 친밀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낀다. 갑자기 떠오른 어떤 생각으로 로승은 현재 먹고 있는 음식을 내려놓고 정신이 팔려버렸다. 전화기를 들어 흐릿한 음성이 들렸다. 왕랑, 무슨 일로 전화했니? 로정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며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그는 류카이민이라는 사람을 조사할 수 있게 해주었어. 그는 올해 동부군구의 신병으로 바이아시에서 왔어.